그날 밤 그 개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조금 피곤한 하루였을 뿐이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서울 어딘가의 작은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다. 키보드 소리가 멎었다. 마우스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정적.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목을 한번 돌렸다. 뚝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다.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사무실 불을 하나씩 껐다. 탁, 탁, 탁. 마지막 불이 꺼지고 나서야 그녀는 문을 닫았다. 잠금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혼자였다. 늘 그랬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먼저 맞았다. 그녀는 잠깐 멈췄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달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차. 멀리서 들리는 취객의 웃음소리. 그게 전부였다. 숨이 길게 나왔다. 입김이 공기 중에 하얗게 번졌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가방 끈을 고쳐 잡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집이 아니었다. 반대 방향. 편의점. 일주일에 사흘. 퇴근하고 나서 바로 알바를 뛰었다. 낮엔 사무직. 밤엔 카운터. 그게 그녀의 하루였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쏟아졌다. 전자음이 짧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이미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2시간이 흘렀다. 자정을 넘겼다.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눈꺼풀이 내려오려 했다. 그때 전자음. 어서 오세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취한 남자가 들어왔다. 뭔가를 두리번거리다 캔맥주 하나를 집었다. 계산을 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다시 정적. 그녀는 시계를 봤다. 새벽 1시 50분. 마감까지 10분이 남아 있었다. 새벽 2시. 편의점 불이 꺼졌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거리에 크게 울렸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골목 앞에 잠깐 섰다. 왼쪽, 오른쪽. 사람이 없었다. 이 시간엔 항상 그랬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 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익숙한 길이었다. 수십 번을 걸어온 길.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그냥 늦게 귀가하는 사람이겠지. 그랬다. 그런데 몇 걸음을 더 걸었을 때 이상했다. 그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걸으면 뒤에서도 걸었다. 그녀가 잠깐 느리게 걸었다. 뒤에서도 느려졌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냥 같은 방향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그러자 뒤에서도 빨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검은 후드.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시선. 자신을 향한 시선. 그게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애써 평범하게 걸으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조금씩 굳어갔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경찰에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빨리 걸을까? 어딘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녀는 방향을 틀었다. 일부러 골목 쪽으로. 원래 가던 길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편의점이 있을까? 혹시라도 술집이 열려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막이 덮쳤다. 가로등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건물 사이로 좁게 열린 하늘. 달빛도 거의 들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욕을 했다. 여기가 더 위험했다. 더 조용했다. 더 아무것도 없었다. 뒤를 확인하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골목 입구. 그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쫓아오고 있다. 걸음이 빨라졌다. 숨이 가팔라졌다. 가방끈을 3개 쥐었다. 손끝이 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가 작게 흔들렸다.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처음엔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서. 그런데 움직였다. 4발로. 개였다. 리트리버. 그녀는 반사적으로 멈췄다. 걔도 멈췄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다. 1박자, 2박자. 그녀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 개라니. 비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짜증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걔는 비키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바라봤다. 커다란 눈으로. 비키라고. 그녀가 1발 앞으로 내디뎠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낮췄다. 앞발을 땅에 짚고 그녀 앞을 막아선 채로 고개를 돌렸다. 뒤를 향해.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를 봤다. 남자가 있었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이제 20m도 안 됐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뛰어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더 깊어진다. 더 좁아진다. 더 아무도 없어진다. 그 순간 리트리버가 강하게 짖었다. 쾅.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한 번이 아니었다. 계속이었다.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몸으로 그녀를 막았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그녀는 당황했다. 왜 이래, 진짜. 걔는 그녀를 무시했다. 계속 남자를 향해 짖었다. 남자가 멈췄다. 15m, 10m. 리트리버가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달려갔지만 물지 않았다. 그저 짖었다. 크고 낮고 멈추지 않는 소리로. 남자가 물러섰다. 뒤로 1발, 2발. 입에서 욕이 나왔다. 하지만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크게.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리고 뛰었다.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몇 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제자리에 서 있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다.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섰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내렸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리가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경찰이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같은 말을 다시 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주변을 살폈다. 골목 입구, 골목 안쪽. 그리고 말했다. 방금 그 남자. 이미 신고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최근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미행한 사례가 접수된 상태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은 골목 안쪽을 가리켰다. 이 골목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셨으면. 잠깐 말을 멈췄다. CCTV가 없습니다. 정적. 어디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대로 들어가셨으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땅에 닿았다. 가방이 옆으로 쓰러졌다. 봉투가 바닥에 굴렀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무언가가 다가왔다. 따뜻한 것이 손에 닿았다.
리트리버였다. 그녀의 손을 가만히 핥았다. 그녀는 그 개를 바라봤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처음 보는 개였다. 아무 관계도 없는, 주인도 모르는, 그냥 새벽 골목 어딘가에 있던. 하지만 이 개가 자신을 지켰다. 너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때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헐떡이는 소리. 죄송합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아. 남자가 뛰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잠옷 차림이었다. 슬리퍼를 신은 채였다. 갑자기 뛰쳐나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주인이었다. 남자가 개의 목줄을 잡으려 했다. 그런데 그녀는 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뭔가 기억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흐릿하게 비가 오던 날이었다. 퇴근길 골목 쓰레기장 옆 작은 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 옆에 웅크려서 온몸이 젖은 채로 그녀는 그냥 지나쳤다. 피곤했으니까, 바빴으니까. 하지만 10발자국쯤 지났을 때 다시 돌아갔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봉지를 뜯어서 땅에 내려놨다. 개는 처음엔 먹지 않았다. 겁을 먹은 것처럼 몸을 더 웅크렸다. 그녀는 그냥 두고 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것뿐이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원래 유기견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버려졌다가 구조된 기록이 있어요. 이 동네 인근에서.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개를 다시 봤다. 리트리버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여기 있어야 했다는 듯. 너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비 맞던 거 너였어? 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을 생각도 못했다. 그냥 흘렀다. 새벽 2시가 넘은 골목. 경찰차 불빛 아래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마리의 개가 앉아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왜인지 그게 전부인데. 그 장면이 가슴을 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걸어서 20분 거리. 보호소였다. 간판이 낡아 있었다. 철문이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깐 섰다. 오는 게 맞나? 이상한 거 아닌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녀는 문을 눌렀다. 삐.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쾅. 무언가가 달려왔다. 리트리버였다.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개가 앞발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 개를 안았다. 웃음이 나왔다. 눈물도 났다. 둘 다 났다. 나 알아봐? 개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는 오래 안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냥 지나가서 미안해. 개는 가만히 있었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그날 그녀는 입양 서류를 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트리버가 옆에서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였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그날 밤 그 개가 왜 거기 있었을까?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골목에. 우연이었을까? 그냥 산책하다 뛰쳐나간 거였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비 오던 날 삼각김밥 하나, 그것 하나가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밤길은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발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옆을 봤다. 거기에 리트리버가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위험은 항상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때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 존재가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무심코 내밀었던 따뜻함 때문일지도 모른다.